자, 오늘 이제 불장보다는 위기 상황에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장이 다가올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덱스의 거래량이 늘어날 수가 있는 앞으로 무궁무진한 기회의 장이 될 수도 있는 이 덱스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이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어 2027년까지 물려 있는 알트코인들 그냥 무한 물타기만 할 겁니다. 지금의 트렌드와 흐름들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은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것들이 올라가는 그런 사이클은 아니에요. 코인 시장에서만큼은. 그러니까 본격적인 코인 쪽에 유동성이 들어오면 사실상 미국 주식 시장보다 더 화끈할 텐데 모르겠어요. 아직 들어오진 않았다. 물론 이러다가 들어오는 것도 코인 시장이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에. 자, 근데 아직은 안 들어왔고, 지금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과 이제 금이 대결 구조로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결국에는 좋은 경쟁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는 비트코인이 승리를 하는 것처럼 갈 수는 있는데, 일단 카운터 펀치를 또 맞을 수도 있어요. 결국 카운터 펀치는 금에 대한 카운터 펀치는 WW3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카운터 펀치는 평화입니다. 평화. 평화인데 사실 평화만 오는 건 아닐 거고 일본의 버블 경제가 붕괴된 것처럼 전 세계가 지금 빚잔치입니다. 빚잔치. 이런 상황입니다. 자, 당연히 크립토인이라면 비트코인 승리에 베팅을 하는 게 맞겠죠. 세계 평화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차라리 경제 붕괴나 이런 것들, 스노우볼이랑 이런 것들이 크립토로 들어오는 상황들. 결국에는 필연적인 거예요. 이 대결의 승자가 가려지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와 반대로 이 버블 경제나 이런 것들이 터지기 전에 전시 경제 체제로 전환을 하는 게 이제 전환이 이제 WW3입니다. 그리고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죠.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괜히 창펑자오가 피터 시프, 금 강세, 비트코인 강세. 이들이 이렇게 막 토론하겠다 하고 대결 구조로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말 그대로 결판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두 개가 지금은 공존할 수 없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너무 아쉬워하지는 마세요. 예를 들어 만약에 창펑자오 쪽에 비트코인이 진다. 그럼 가격이 하락을 하겠죠? 하락하는 쪽으로 간다고 한들 완전한 끝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침체 기간이 꽤 길어질 수도 한 2, 3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빠르면은 뭐 1, 2년 완전한 패배는 없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의 먹을거리가 골드보다는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민코인, 크립토 이쪽이 될 거기 때문에 일단은 비트코인, 크립토 쪽이 질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당장은 금이 이길 것 같고 금이 당장은 이기겠지만 평화가 온다면은 비트코인이 됐던 크립토가 다시 이기는 구간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흐름은 지금 막연하게 알트코인 불장 가즈아 이게 아니에요. 지금 BT 가즈아 이렇게 바라보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까지 봐야 되나? 아니 크립토를 공부하고 크립토를 투자하는데 국제 정세까지 봐야 돼? 아니 금리 인하 이런 거 보는 거 오케이. 뭐 어디 뭐 이제 고용 지표, 실적 발표 이런 거 보면서 움직이는 것까지 괜찮아. 근데 국제 정세까지 봐야 돼? 국제 정세까지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왜냐면 대립 구조로 그렸잖아요, 지금. 창펑 피터시프. 이렇게 거대한 틀로 보면은 뭔가 A가 있으면 B가 있는 이런 대결 구조가 계속 그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화이트가 있으면 블랙이 있고요. 비트코인이 있으면 금이 있고요.
레드 팀이 있으면 블루 팀이 있고요. 블루 팀이 있으면 레드 팀이 있고요. 미국이 있으면 중국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대결 구조가 계속 그려지는 느낌입니다. 여기에 뭐 이제 한국이 있으면 북한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징이 사실 없잖아요. 남한, 북한 이런 게 없잖아요. 이게 그렇죠? 뭐 남독일, 그 서독, 동독 이런 것들도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통일이 되기도 했고.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흐름은 무조건 이 정세를 보셔야 될 겁니다. 이제 조만간 그들의 결판이 날지 연장이 될지 단기 불장 단기 근데 불장이라고 해도 국내에서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왜냐면 BNB 기반 밈들도 상장된 것도 많이 없고, 그리고 요즘 트렌드는 덱스거든요. 덱스, 바이낸스 알파 아니면은 하이퍼 리퀴드 아니면 아스터. 자, 여기서 이 덱스 쪽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자, 여기서도 대결 구조가 있습니다. 하이퍼 리퀴드는 굳이 따지면 미국 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스터는 굳이 따지면은 중국 쪽입니다. 사실 여기 안에서도 굳이 따지면은 하이퍼 리퀴드는 그냥 트럼프 대통령과 반 트럼프로 할까요? 반 트럼프? 친 트럼프. 굳이 따지면 창펑자오. 굳이 따지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창펑자오는 이제 중국에서 원래 이제 본거지는 중국이지만 캐나다로 이민을 갔죠. 그 문화 대혁명인가 그 날이 있었던 시기에 가족들과 함께 이민을 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 이제 그 이민 갔을 때 보통 이제 그런 부류를 이제 화교라고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계 이제 그쪽에서 또 이제 활동을 하고 있죠. 음. 어떻게 보면 탈중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중국 체제를 좀 반대를 하면서 이민을 간 겁니다. 실제로 이런 부자들이 굉장히 좀 많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본이 어느 정도 많은데 그 체제 안에서의 뭔가 좀 이제 그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중국 내부에서 그걸 외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민을 가버려요, 그냥. 마치 유목민처럼 어차피 돈이 많으면은 그 많은 돈으로 그 지역에 이민을 갔을 때 활동한 거기에서 뭐 지원 자금이나 이런 것들 안 받아도 돈이 이미 있는 상태니까 거기서 그냥 부동산 사가지고 투자 이민을 가도 이렇게 해가지고 살 수 있는 거죠. 물론 제가 이거를 좀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 이것 또한 좀 예민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정세가 뭐 이제 CCP라든지 뭐 이제 화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얘기들만 나오면은 좀 이제 어느 부분에서는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일단 저는 창펑자오를 바라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의 중국 체제에서 그냥 나와가지고 이제 이민을 간 케이스니까 이들을 모두 다 화교라고 부르긴 하는데 여기 안에서도 갈려요. 이게 유대인들도 세파르딤 유대인, 아슈케냐지 유대인 이렇게 갈리는 것처럼 이것도 또 갈립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레임으로만 바라보기에는 좀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크립토 시장을 오랜 기간 동안 창펑자오의 그런 움직임을 봤을 때는 말 그대로 이제 선행을 베풀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선행을 베푼 사람이다. 선행을 뭐 유동성을 뿌렸다라고 해야 되나? 좋은 것만 해줬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 프레임에 대한 관점을 좀 벗어나서 제가 그렇다고 창펑자오를 뭐 옹호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뭐 제가 중국인이 되거나 화교가 되는 거 아니겠죠. 무엇보다도 지금 구조에서는 사실 크립토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창펑자오를 지금 응원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나중에 만약에 창펑자오가 지는 그림이 나와버리면 비트 쪽이나 크립토 쪽이 붕괴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말씀드리려고 좀 서론이 좀 길었네요. 그래서 이 구조로만 봤을 때는 하이퍼리퀴드는 미국 쪽이고 아스터는 이제 중국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대결 구조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바이낸스에서도 중국 티커의 심볼 티커를 상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일반적인 대중적인 언어는 잉글리시죠.
근데 이거를 이제 중국어로 넣기는 했어요. 좀 이례적인 일이긴 하거든요. 물론 바이낸스 알파에는 여러 개를 상장했는데 선물은 이제 한 개 정도 상장이 됐고, 이런 식으로 많은 좀 이제 변화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전 세계 공통 언어로는 영어가 적합할 것 같다 느낌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시도는 할 수는 있는 거죠. 제 느낌입니다. 제 느낌에는 그냥 영어가 좀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기는 한데, 이 상황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을 거예요. 퍼프덱스 경쟁. 우리 거래소로 와라 이렇게.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이퍼리퀴드, 바이낸스, 아스터가 있어요. 근데 창펑자오는 바이낸스를 키운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CEO 복귀 안 할 것 같음. 특별 사면이 됐으면은 CEO직에 복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내용은 솔직히 확인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영진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복귀하는 그런 것들이 조항들이 있는 조건에, 복귀를 안 하는 조건에 사면을 해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좀 얼핏 본 걸로는. 그래서 그 말은 곧 바이낸스 CEO로 복귀를 안 한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은 창펑자오 입장에서는 아스터로 유저들이 많이 오는 게 좋겠죠. 보이지 않는 경쟁이긴 한데 그래도 아스터 쪽으로, 덱스 쪽으로 많이 오는 게 나을 거예요. 그리고 바이낸스랑 하이퍼리퀴드가 있으면은 굳이 따지면은 하이퍼리퀴드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바이낸스로 가는 게 낫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이낸스로 가는 것보다는 아스터 쪽으로 가는 게 낫겠죠. 바이낸스 알파나 이런 쪽도 있겠지만, 바이낸스를 제외를 하고 퍼프 덱스로만 경쟁을 해보면은 사실상 유저를 유입시키는 가장 큰 효과적인 방법은 그 거래소에 있는 특정 코인에 대한 유동성 공급 펌프입니다. 지난번에 아스터의 거래소의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늘어났던 배경 중에 하나는 바로 아스터가 유일하게 아스터 거래소에만 상장되어 있어서, 이거 사려면 지갑 연결해서 USDT로 아스터 사려면 이거 덱스로 갔어야 됐음. 그러니까 바이낸스의 상장은 막바지쯤에 된 거예요. 초창기에 살려면 덱스로 갔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먹을거리를 찾으려면 덱스로 갔어야 됐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포인트작이라고 있어요. 포인트작. 아스터 거래소에서 거래량 특정 구간 도달하면 포인트 뭐 이제 적립해서 아스터를 에어드랍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이제 요즘 에드작이라고 하는데, 에드작 트렌드, 이거를 처음으로 좀 많이 성과를 냈던 게 하이퍼 리퀴드, 이 거래소 토큰 요거. 그래서 이제 굳이 내가 바이낸스를 잘 쓰고 있는데, OKX를 잘 쓰고 있는데 왜 하이퍼 리퀴드까지 가가지고 거래를 하냐를 두고 봤을 때는, 이 거래소 토큰을 에어드랍 해줬거든요. 그리고 그 성과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어차피 나는 거래를 똑같이 할 거면은 여기서 거래량 태워가지고 이거 에어드랍 받아야겠다라는 마음에 고래들이 실제로 많이 거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스팟 거래소의 거래량만 봤을 때는 하이퍼리퀴드랑 아스터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이퍼리퀴드가 2배 가까이 높아요. 그리고 하이퍼리퀴드는 거래소 운영 기간도 길었기 때문에 이건 뭐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퍼펙추얼리에서 이제 선물 거래량을 봤을 때는 아스터도 꽤나 높아요. 선물은 그래도.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거래량은 아스터가 좀 높기는 한데, 미체결 약정 물량, 선물 포지션 들어간 거는 하이퍼리퀴드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스터에서 좀 높은 거래량이 더 나오는 거는 제 예상인데, 뭐 이제 포인트작이라든지 특정 거래 페어에서 뭐 수수료가 조금 이제 싸다 보니까, 뭐 수수료작 하려다가 이제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난 거일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지배력으로만 봤을 때는 하이퍼 리퀴드도 꽤나 좀, 하이퍼 리퀴드가 좀 더 높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거를 좀 따라잡을 수 있는, 격차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긴 합니다. 아스터는 곧 결국에는 창펑자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곧 창펑자오. 자, 그 말이 뭐냐면,
바이낸스를 키운 창펑자오, 아스터를 키울 것.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력 있는 게 뭐가 있다? 그 거래소에만 있는 게 펌프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앞으로 비교해야 될 건 이겁니다. 하이퍼 리퀴드 거래소 중에서 여기에는 스팟에 상장되어 있는데 하이퍼 리퀴드에는 스팟에 상장 안 된 코인, 이게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터에는 상장되어 있는데 하이퍼 리퀴드에는 상장되어 있지 않으면은 보통 덱스 거래를 하게 됐을 때 아스터로 가가지고 거래를 할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자극해서 유동성 공급을 해서 유저들이 많이 아스터로 모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켜봐야 되는 거는,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는 아스터에는 상장되어 있는데 리스트를 딱 뽑고 하이퍼 리퀴드에는 상장되어 있는 것들 리스트를 딱 뽑아서, 현물이에요, 현물. 비교 대조해가지고 없는 것들을 소거해가지고, 그리고서 창펑자오가 사실상 지금 접근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최근에도 그렇고 밈인데, 이런 것들로 좀 소거를 한 뒤에 접근을 하면은 조금 더 이 창펑자오가 언젠가는 샤라웃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아스터의 유저 유입을 위한 유동성 공급을 지난번에 아스터 했던 것처럼 해줄 수도 있겠구나를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가격 경쟁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거래소 수수료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펌프였습니다. 펌프. 사실 이거 그 전에만 해도 여기 거래소 사용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한 아스터 이거 코인 펌핑 되기 전까지만 해도 미체결 약정 물량이 한 300억도 안 됐어요. 3, 400억도 안 됐는데 한순간에 조 단위로 이렇게 들어온 걸 보니까 와, 이제 확실히 효과가 있었구나. 아스터가 그 사이에 엄청 펌핑이 한번 됐었잖아요. 이제 물론 근데 이제 전체적인 거래량으로만 딱 봤을 때는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어요, 사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정도는 뭐 아스터도 대표 코인이니까 이 정도는 뭐 거래량이 워낙 또 활발하게 나오긴 하겠지만, 아래에 있는 이제 신규 상장된 선물 그 페어들은 솔직히 좀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호가창도 막 이제 비어 있는 것들도 많고. 하지만 이거는 나중에 앞으로 덱스 거래소의 사용자들이 많아지면은 하나씩 채워지고 이제 개선되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 덱스 경쟁에서 아스터와 하이퍼 리퀴드가, 그래도 이 둘의 경쟁은 좋은 경쟁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누가 더 많이 덱스로 오냐. 결국에는 덱스로 가는 거는 똑같은 거잖아요. 덱스로 오냐, 우리 덱스 아스터, 우리 덱스 하이퍼 리퀴드. 결국에는 덱스로 가는 거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 덱스 하면은 나중에는 민코인 슈퍼 사이클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이클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점점 빌드업이 되고 있고 시장의 규모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FTX 거래소와 같이 이때는 미국계 거래소였는데 이제는 중국계 거래소가 FTX 비슷하게 그런 큰 천재지변 같은 일이 발생하며 다들 CX에 돈 넣지 않고 이탈하지 않을까, 덱스 쪽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중국계 거래소일 수도 있고 우리일 수도 있고. 근데 우리라고 한다면, 그 국내라고 한다면은 사실 타겟을 잡을 거는 북한밖에 없겠죠. 라자루스 해커 그룹. 이들이 뭐 이제 그 바이비트도 2조치 이더도 털기도 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요즘 그거를 APT 공격이라고 하더라고. APT 공격. APT.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의식의 흐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고, 그러면은 그걸 기다리면 되겠네요. 앞으로 아스터에 대한 거래소의 유입량이 늘어나기 전에 이제 펌핑 마케팅을 어떤 거를 해줄 건지 그거를 기대를 해보면 되겠죠. 다만 이제 그런 것들도 바라보겠지만 국제 정세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국제 정세도 당연히 중요하다.